오늘은 둘째 아들 집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허둥지둥 준비를 했어요. 미역국도 끓이고 나물도 무치고 생선구이도 해서 커다란 보온통에 담았습니다. 손이 많이 갔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며느리가 직장 다니느라 바쁜 걸 아니까요. 어머니,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며느리가 전화로 말했지만 그래도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손주들도 할머니표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특히 막내 서준이는 제가 끓인 미역국만 찾았어요.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이 예전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보온통이 묵직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한 달에 한 번 아들 집에 가는 날이 저에게는 명절 같았거든요. 전철 안에서 보온통을 무릎에 올려놓고 앉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냄새 날까봐 신경 쓰였지만 다행히 별 반응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구나. 그동안 참 많이 변했어요. 처음엔 자주 연락했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전화해야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사람이 나이 들면 자식들도 바빠지는 법이니까요. 저도 젊을 때는 시어머니께 자주 안부 인사를 드리지 못했으니까요. 아들 집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30층짜리 높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는 길을 잃을 뻔했다시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까지 올라갔어요.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서준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아이가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아이가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이럴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우리 서준이 많이 컸네. 응? 나 이제 키가 이만큼 됐어. 아이가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인사말도 건성이었고요. 응, 음식 좀 해왔어. 보온통을 들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잠깐 인상을 찌푸렸어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빈손으로 올 수는 없지.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기분이 상한 것 같았어요. 거실에 앉아서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큰아이 서영이는 중학교 1학년이 되었다고 자랑했어요. 키도 제가 앉아 있는데 거의 비슷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영어도 잘해. 그래? 할머니한테 영어로 말해봐. Hello, grandmother. 아이가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견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음식을 꺼내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이미 배달 음식 시켰어요. 배달 음식? 내가 음식해 왔는데 아이들이 피자를 먹고 싶다고 해서요.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이 좋아한다면 어쩔 수 없지요. 제가 가져온 음식은 나중에 저녁에 먹기로 했어요.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저도 한 조각 먹어봤는데 기름기가 많았습니다. 이런 걸 자주 먹으면 몸에 안 좋을 텐데 싶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눈치가 보였거든요. 식사 후에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늦게 나왔다고 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아들은 반가워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구나 싶었어요. 오후 시간이 좀 어색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바쁘다며 이것저것 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고요. 아이들은 자기들 방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민수야, 요즘 회사는 어떠니? 제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그럭저럭요. 대답이 시원치 않았어요. 건강은 괜찮고? 네, 괜찮아요.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요. 아들이 어릴 때는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모자랐거든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부엌에서 뭔가를 치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거리는 소리가 좀 크게 났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민수 아빠, 잠깐 이리 와봐요. 며느리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들렸는데 정확히는 못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혹시 제가 와서 불편한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좀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차 한 잔 드릴까요? 응, 고맙다. 차를 마시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와서 불편한 거 아니지?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하지만 아들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음식을 꺼냈어요. 미역국도 드고 나물도 그릇에 담았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표 미역국을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와, 할머니 미역국이다. 서준이가 좋아했습니다. 맛있겠다. 하지만 며느리 표정은 별로였어요. 아이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점심에 피자 먹었잖아. 아이들이 주춤했습니다. 서준이가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나 미역국 정말 좋아해. 그래, 많이 먹어. 며느리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서준아, 엄마가 뭐라고 했지?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날 수도 있어.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음식을 정성스럽게 해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니 마음이 상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한테 대들 수는 없잖아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이야기, 동네 이야기, 날씨 이야기. 하지만 어딘지 어색했어요. 며느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마치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내가 도와줘야지. 정말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할 수 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좀 크게 났어요. 평소보다 거칠게 설거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지. 너희들이 잘 살면 되는 거야. 건강 조심하세요. 응, 알았어. 대화가 또 끊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만화 프로그램이었어요. 서준이가 제 무릎에 기대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재밌어. 그래? 할머니는 잘 모르겠다. 할머니도 같이 봐. 아이와 함께 만화를 보는 게 좋았어요. 이런 시간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와서 말했어요. 서준아, 할머니 무릎에서 내려와. 할머니 아프시겠다. 괜찮아, 괜찮아. 제가 말했지만 아이는 이미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갈 시간이 다 되었어요. 하지만 왠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언제 올지 모르는데 벌써 가야 하나 싶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차로 모셔다 드릴까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전철이 편해. 괜찮다. 그래도 정말 괜찮다. 혼자 잘 다녀. 며느리가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목소리만 들으면 정중했지만 표정은 차가웠어요. 빨리 가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래, 너희들 건강해라.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섰어요.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또 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 태도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차갑고 거리감이 있었어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지 않는 며느리, 어색한 분위기, 빨리 가라는 듯한 눈빛. 이런 게 나이 드는 일인가 싶었어요.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말이에요. 전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루가 또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혼자 사는 집은 항상 이렇게 적막했습니다. 전등을 켜고 부엌에 갔어요. 아들 집에서 가져온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거의 다 남았더라고요.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구나 싶어 마음이 쓰랬어요. 소파에 앉아서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게 차갑지는 않았는데 말이에요.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 생각해 봤습니다. 음식을 너무 많이 가져간 걸까요? 아니면 아이들을 너무 챙긴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오늘 일이 떠올랐거든요. 며느리의 차가운 표정, 아들의 어색한 모습, 빨리 가라는 듯한 분위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누구인가 싶어봤더니 이웃집 박할머니였어요. 여보세요? 언니, 나야. 오늘 아들 집 다녀왔다며? 응, 다녀왔어. 어땠어? 손주들 많이 컸을 거 아니야? 박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자꾸 오늘 일이 떠올라서 기분이 가라앉았어요. 언니, 왜 목소리가 힘이 없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일찍 자. 내일 시장 갈 거면 연락해.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적막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어요. 자꾸 어제 일이 떠올라서 말이에요. 아침을 먹고 나서 박할머니가 왔습니다. 언니, 얼굴이 왜 이래? 잠을 못 잤어? 좀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박할머니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였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아들 며느리 이야기도 자주 나눴습니다. 어제 둘째 아들 집에 갔다 왔는데, 그래서? 어제 일을 털어놨습니다. 며느리가 차갑게 대한 것, 분위기가 어색했던 것, 빨리 가라는 듯 했던 것,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음이 좀 나아졌어요. 아, 그럴 수 있어. 며느리들이 다 그래. 박할머니가 위로해줬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그래.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차가워져. 정말? 그럼 이제 나이 들어가는 거지, 뭐.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다른 집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오후에 큰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민호야, 나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바쁘게 지내죠. 엄마는 괜찮으세요? 큰아들은 목소리만 들어도 바쁜 게 느껴졌어요. 긴 이야기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응? 괜찮다. 너무 바쁘지 마라. 네, 알겠어요. 그럼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허전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바쁘게 사는구나 싶었어요. 저도 젊을 때는 그랬으니 이해할 만했지만 그래도 섭섭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둘째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어제는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무슨 고생. 음식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정말? 아들 목소리가 어제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어머니,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응? 그래야지.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여전히 무거웠어요. 며느리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차운 시선, 어서 가라는 듯한 표정.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자꾸 기분이 가라앉았어요. 혹시 제가 정말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할머니를 만났을 때 이야기했어요. 언니, 나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 내가 이제 늙어서 자식들한테 부담이 되는 건 아닌가 싶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자식들한테 부담이 뭐가 돼? 박할머니가 말했지만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며칠 더 지나고 나서 둘째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수진아. 무슨 일이니?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오실 수 있을까요? 언제? 이번 주말에요. 이상했어요. 지난번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오라고 하다니. 무슨 일인데? 그냥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목소리가 평상시와 달랐어요. 뭔가 진지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걱정이 되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걸까? 좋은 이야기일 리는 없을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먼저 연락할 정도면 뭔가 심각한 일인 것 같았거든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이런저런 상상을 했어요. 혹시 제가 지난번에 뭔가 실수를 한 건 아닐까? 아니면 아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아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이번에는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따로 얘기하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지하철 안에서 계속 긴장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8층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평상시보다 정중한 목소리였지만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은? 학원 갔어요. 오늘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그래? 거실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내왔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응?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딘지 단호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뭔데? 며느리가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다니? 뭐가?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그렇고, 전화 통화할 때도 그렇고, 며느리가 말을 흐렸어요. 뭔가 예전과 달라지신 것 같아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어떻게 달라졌다는 거니? 며느리가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건망증이 좀 생기신 건 아니세요? 건망증? 네.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신다거나 방금 한 이야기를 또 하신다거나 정말인가 싶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런 적이 있었나?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적 있었나? 지난번에도 미역국 이야기를 몇 번씩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이름도 헷갈리셨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정말 그랬나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며느리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집에 가실 때 방향도 헷갈리셨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나? 저희가 길을 알려드렸는데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병원? 네.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병원이라는 말을 듣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정말 이상해진 건가? 치매라는 무서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수진아, 나는 멀쩡한데 무슨... 어머니, 저도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며느리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이상하다는 거니?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어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며느리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연스러운 현상? 그럼 제가 정말 늙어서 정신이 이상해진다는 건가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괜찮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제가 그렇게 이상했나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아이들 이름을 헷갈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좋은 치료법도 많고. 치료법? 치료법이라는 말을 듣자 더 무서워졌어요. 그럼 정말 병인 건가요? 제가 치매에 걸린 건가요?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수진아, 나는 멀쩡하다. 목소리가 커졌어요. 뭘 근거로 나보고 이상하다는 거야? 며느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으로 한 거야?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가 실수하시거나 다치실까봐. 실수? 내가 언제 실수했다는 거야? 며느리가 당황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미쳤다고 하면서 진정하라고. 그런 말씀 안 했잖아요. 며느리도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둘 다 흥분한 상태였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어요. 어? 어머니 오셨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아들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빨리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요?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이해했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이야기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아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네요. 부부가 미리 상의한 일이었어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야, 너도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니? 제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어머니, 저희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며느리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지난번에도 길을 헷갈리셨고,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내가 언제 길을 헷갈렸다는 거야.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집에 가실 때 버스 번호를 몇 번이나 물어보셨잖아요. 며느리가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잊어버린 걸까요? 그리고 서준이 이름도 서영이라고 부르셨고요. 그런 적 없어. 어머니, 저희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너도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혹시나 해서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갑자기 온 세상이 저를 배신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 내가 미쳤다는 거지?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럼 뭐야? 치매에 걸렸다는 거 아니야?
며느리와 아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 표정에서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한 번만 가보시면 안 될까요? 그냥 검사만. 검사?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정신병자냐? 어머니, 정신병이 아니에요. 그냥 건강검진 같은 거예요. 며느리가 달래듯 말했어요. 하지만 속을 수는 없었어요. 치매 검사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노막 났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잖아요. 갑자기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며느리가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지, 왜 빨리 가라는 듯한 분위기였는지, 이미 그때부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봤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중얼거렸어요. 뭐가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지난번에 나한테 그렇게 대한 이유 말이야. 어떻게 대했다는 거예요? 차갑게, 빨리 가라는 식으로. 며느리가 당황했어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이미 그때부터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지. 분위기가 더욱 나빠졌습니다. 아들이 중재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됐어. 제가 소리쳤어요. 더 이상 듣기 싫어. 일어서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아들이 물었어요. 집에 간다.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막아섰어요. 왜 안 돼? 내가 여기 있으면 불편하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노막 났으니까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는 거야?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상해진 건가? 아이들 이름을 헷갈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기억을 잃어버린 걸까요? 어머니, 제발. 아들이 따라 나왔어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왜? 내가 길을 잃어버릴까 봐.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런 거였어요. 길을 잃어버릴 만큼 노망난 할머니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들이 따라 탔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올라가요. 아니야, 나는 집에 갈 거야.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필요 없어. 혼자 갈 수 있어. 어머니, 나는 아직 멀쩡하다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이 계속 따라왔어요. 어머니, 제발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말라고? 내가 노망났다고 하면서 화내지 말라고?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에 아들이 계속 따라왔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창피했어요. 민수야, 그만 따라와. 어머니가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때까지는 내가 길치야? 내가 치매 환자야? 아들이 움찔했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그만 가. 나는 혼자 갈 수 있어. 어머니, 가라고.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아들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집에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 알았어. 아들이 돌아갔어요. 저는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철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이상해진 건가? 며느리와 아들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건가?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길을 헷갈렸다는 것도, 아이들 이름을 바꿔 불렀다는 것도. 만약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제가 잊어버린 거겠죠. 무서웠어요. 혹시 정말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에 잘 도착했다. 곧 답장이 왔어요. 어머니, 오늘 일은 저희가 잘못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정말 제가 이상해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을 기분이 아니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박할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응, 왜? 혹시 내가 요즘 이상해 보여?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냥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하더라. 뭔 말?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박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치매 검사를 받으라고? 응? 에이, 무슨 소리야? 언니가 뭐가 이상해? 정말? 그럼. 나는 언니가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박할머니 말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마음이 놓이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박할머니도 나이가 많아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언니, 너무 신경 쓰지 마. 며느리들이 다 그래. 정말? 그럼. 우리 며느리도 매일 내가 이상하다고 그래.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다른 집 며느리 이야기와 우리 집 문제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밤이 되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오늘 일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표정, 아들의 어쩔 줄 모르는 모습, 그리고 치매 검사를 받으라는 말. 정말 제가 이상해진 건가?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변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밤새 저를 괴롭혔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무거웠어요. 밤새 잠을 설친 탓이었습니다. 어제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이었어요. 아침을 먹고 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름이 많이 늘었어요. 머리도 많이 휘어졌고요. 정말 늙었구나 싶었습니다. 혹시 겉모습만 늙은 게 아니라 정신도 늙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서웠습니다. 점심때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민수한테 들었어요. 뭘? 어제 일 말이에요. 큰아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형제끼리 이야기를 나눈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민호야, 너도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니? 큰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나 해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건강검진 차원에서. 됐어. 알겠다. 전화를 끊었어요. 큰아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노망났다고 말이에요. 오후에 박할머니가 왔어요. 언니, 얼굴이 왜 이래? 잠을 못 잤어. 아직도 어제 일 때문에? 민호도 같은 말을 하더라. 뭔 말? 검사 받아보라고. 박할머니가 혀를 찼어요. 자식들이 다 그래. 엄마 나이 들까봐 전전긍긍하지. 하지만 두 아들이 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언니, 내가 봐도 언니는 멀쩡해. 걱정하지 마. 박할머니가 위로해줬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저녁에 둘째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어제는 죄송했어요. 저희도 어머니가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답장을 보내고 싶었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결국 보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계속 어제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이상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스스로를 점검해 봤어요. 오늘이 몇 일인지, 요일이 뭔지, 대통령이 누군지 다 맞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일상적인 실수들,
깜빡하는 것들. 그런 게 문제라고 하는 거니까요. 박할머니와 이야기할 때도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언니,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해? 박할머니가 물었어요. 그래? 응? 뭔가 어색해. 역시 티가 났나 봐요. 너무 신경 쓰다 보니 부자연스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더 지나서 둘째 며느리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어머니, 그날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됐어. 이미 지난 일이야. 어머니께서 너무 상처받으신 것 같아서.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네. 특히 서준이가 할머니 언제 오시냐고 계속 물어봐요. 서준이가 보고 싶어 한다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며느리를 다시 만나기가 어색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네, 어머니, 언제든지 편하실 때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고민했어요. 가고 싶기는 했지만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됐습니다. 혹시 또 이상한 행동을 해서 지적받으면 어쩌나.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서준이가 보고 싶어서 결국 가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부담스러워 했으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긴장했어요. 혹시 또 실수하면 어쩌나. 길을 헷갈리거나 이상한 말을 하거나. 아파트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8층 맞나? 갑자기 헷갈렸어요. 며느리가 18층에 산다고 했는데 맞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다시 생각해 봤어요. 18층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18층에서 내렸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몇 호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1804호였나? 1805호였나?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당황했습니다. 혹시 정말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며느리 말이 맞는 건 아닐까?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면서 문패를 봤어요. 1804호 아들 이름이 보였습니다. 맞았어요. 안도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할머니다! 서준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서준이가 달려 나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아이를 안아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순간 때문에 오는 거죠.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목소리가 지난번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응. 서준이가 보고 싶다고 해서. 고마워요. 아이들이 정말 기다렸거든요. 거실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많이 나았습니다. 며느리도 전보다 친절했고요. 어머니, 차 드릴까요? 응, 고맙다. 서준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나 할머니 보고 싶었어. 그래? 할머니도 서준이 보고 싶었어. 서영이도 왔어요. 할머니, 저희 이번에 중간고사 잘 봤어요. 그래? 우리 서영이 참 똑똑하구나.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게 즐거웠어요. 이런 시간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지난번에는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다. 어머니가 많이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그런 말 말자.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아직도 서운했어요. 오후 시간을 아이들과 보냈습니다. 서준이가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여줬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 그린 거야. 정말? 할머니를 그렸구나. 그림 속 할머니는 하얀 머리에 주름이 많았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예쁘게 그렸네. 할머니가 예뻐서 그래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적어도 손주들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서영이는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친구들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듣고 있으니 제가 다시 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응? 괜찮지. 잠은 잘 주무시고, 식사는 잘하시고, 다 잘해. 하지만 며느리 표정에서 뭔가 걱정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아직도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혼자 계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불편한 점? 예를 들어, 깜빡하시는 일이 있다거나, 또 시작이었어요. 지난번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수진아, 나는 멀쩡하다고 했잖아. 네, 알아요. 그냥 혹시나 해서. 하지만 며느리 눈빛에서 의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여전히 저를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아이들도 눈치를 챘는지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의심 어린 눈빛, 걱정이라는 이름의 감시. 저녁이 되어 집에 갈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아쉬워했습니다. 할머니, 또 언제 와요? 곧 올게. 정말요? 응, 정말. 하지만 언제 올 수 있을지 모르겠었어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계속 이상했으니까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응? 혹시 길에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또 그런 말이었어요. 길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건가요? 길을 잃어버릴 거라는 뜻인가요? 내가 길치가 아니야. 네, 알아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기분이 나빠졌어요.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저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상해진 건가? 며느리가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말이에요. 전철을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봤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멀쩡해 보였어요. 저도 그분들과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전철 안에서 오늘 일을 되돌아봤어요. 혹시 제가 이상한 말을 했나? 이상한 행동을 했나? 기억해 보려고 했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해도 스스로는 모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더 무서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에 잘 도착했다. 답장이 곧 왔어요. 네, 다행이에요. 오늘 오셔서 감사했어요. 감사하다는 말이 이상했어요. 왜 감사하다고 하는 걸까? 혹시 제가 오늘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뜻인가?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어요.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오늘 일이 떠올랐거든요. 며느리의 걱정스러운 표정, 혹시나 해서 라는 말들, 그리고 제가 정말 이상해진 건 아닌가 하는 의심.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길을 잃어버리는 꿈이었어요. 집에 가려고 하는데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고 사람들이 다 낯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수근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이상해 보인다. 길을 잃어버렸나 봐. 깜짝 놀라서 깼어요. 꿈이었지만 너무 생생했습니다. 식은땀이 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혹시 정신도 얼굴만큼 늙은 건 아닐까? 아침을 먹으면서 신문을 봤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다른 생각이 들었거든요. 점심때 박할머니가 왔어요. 언니,
어제 아들 집 다녀왔다며. 응? 어땠어? 별일 없었어. 하지만 박할머니가 제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언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래? 요즘 계속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박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별일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박할머니까지 저를 이상하게 본다면 혹시 정말 제가 변한 건 아닐까? 언니,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어? 아니야? 멀쩡해. 그런데 왜 이렇게 말수가 없어졌어? 말수가 없어졌다고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변한 건가요? 박할머니가 돌아간 후에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정말 제가 변한 건가? 말수도 없어지고 행동도 이상해지고.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해 봤어요. 나는 괜찮다. 나는 정상이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어제는 시장에 갔는데 무엇을 사려고 왔는지 깜빡했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생각해냈습니다. 양파를 사려고 왔던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웃집 김할머니를 만났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당황해서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만 인사했어요. 이런 일들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제가 이상해지고 있는 걸까요? 무서웠어요. 혹시 며느리 말이 맞는 건 아닐까? 정말 치매가 시작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에 큰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혹시 내가 요즘 이상해.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그냥 혹시나 해서 큰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하지만 큰아들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혹시 몸이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럼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전화를 끊고 나서 후회했어요. 괜히 아들을 걱정시켰구나. 하지만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정말 제가 이상한지 말이에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병원에 가보라고 한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혹시 정말 가봐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무서웠어요. 만약 정말 치매라는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하죠? 그럼 정말 끝인 건가요? 다음 날 아침에 둘째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형한테 들었는데 어제 전화하셨다면서요? 응? 무슨 일이세요? 걱정되는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둘째 아들도 걱정하고 있었어요. 형제끼리 이야기를 나눈 모양이었습니다. 별일 없다. 그냥 안부 물어본 거야.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하지만 아들 목소리에서 의심이 느껴졌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며느리 말 때문에 신경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야. 어머니, 저희가 정말 걱정돼서 한 말이에요. 또 그 이야기였어요. 걱정된다는 말, 혹시나 해서라는 말. 그런 말들이 이제는 무섭게 들렸어요. 민수야, 나는 정말 괜찮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혹시 불편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답답했어요. 자식들이 계속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후에 나가서 산책을 했어요.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있었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도 저분들과 똑같이 늙은 할머니인데 왜 우리 가족들은 저만 이상하다고 하는 걸까? 그때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날씨가 좋네요. 네, 그러게요.
혼자 나오셨어요? 네. 저도 혼자 살아요. 자식들이 다 바빠서. 그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고 요즘 자식들이 우리를 걱정한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간섭하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병원 가라고도 하고 위험하다고도 하고. 정말요?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니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뭐가 이상하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이에요. 그 할머니와 헤어지면서 생각했어요. 다른 집도 마찬가지구나. 자식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났어요. 어지러워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 괜찮아졌지만 깜짝 놀랐어요. 혹시 정말 몸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자주 깜빡하는 일도 있었고, 오늘은 현기증까지. 혹시 며느리 말이 맞는 건 아닐까? 무서워졌어요. 혼자 있으니까 더 무서웠습니다. 만약 쓰러지면 어떻게 하죠? 아무도 모를 텐데. 핸드폰을 들고 119를 누르려다가 멈췄어요. 아직 괜찮은 것 같았거든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고. 하지만 불안했어요. 혹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큰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어머니, 왜 이렇게 늦게? 혹시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하나?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건강검진 받고 싶어서. 큰아들이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아픈 건 아니고. 그럼 왜 갑자기? 그냥 나이도 많으니까. 큰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병원 예약해 드릴까요? 그래 줄래? 네, 내일 당장 알아볼게요. 고맙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병원에 가게 되었구나. 며느리가 말한 그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무서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혼자 계속 불안해하며 지낼 수는 없으니까. 정확히 알아야겠어요. 제가 정말 이상한지 아니면 괜찮은지. 다음날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병원 예약했어요. 언제? 모레 오전 10시에요. 어느 병원? 대학병원이에요. 신경과에서 검사 받으시면 돼요. 신경과라는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 정신과 관련된 검사를 받는구나. 민호야, 너도 같이 가줄 수 있니? 당연히 가야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들이 같이 간다니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혼자 가기에는 너무 무서웠거든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건강검진이에요. 응, 알겠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 정말 치매라는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하죠? 그날 저녁에 둘째 아들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형한테 들었는데 병원 가신다면서요? 응. 저도 같이 갈까요? 아니야, 형이 같이 간다고 했어. 어머니, 별거 아닐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들이 위로해줬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틀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병원 가는 날이 되었어요. 아침 일찍 큰아들이 왔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면서 긴장했어요. 아들이 말을 걸어왔지만 대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손에 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큰 건물이었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신경과는 3층에 있었어요. 접수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환자들을 봤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같은 검사를 받으러 온 건가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 이름이 불렸어요. 김영숙님. 제 이름이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젊었습니다. 아들뻘 되는 나이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건강검진 받으러 왔어요. 의사가 아들을 보더니 물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큰아들입니다. 어머님이 어떤 증상을 보이셔서 오신 건가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최근에 깜빡하는 일이 좀 있으시고 같은 말씀을 반복하신다고 해서요. 의사가 저를 보면서 물었어요. 어르신,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의사가 몇 가지 질문을 더 했어요. 오늘이 몇 일인지, 대통령이 누구인지,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다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의사가 종이를 내밀었어요. 숫자를 거꾸로 말해보라고 했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어요. 검사를 받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검사로 치매인지 알 수 있나?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MRI 검사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뇌의 상태를 정확히 보려면요. MRI까지 찍는다니.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구나. 오늘 찍을 수 있나요? 아들이 물었어요. 네, 예약 가능합니다. 결국 MRI 검사까지 받게 되었어요. 큰 기계 안에 들어가서 한참 누워 있었습니다. 큰 소리가 나서 무서웠어요.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렸어요. 의사가 다시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MRI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치매가 아니라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현재로서는 치매로 진단할 정도의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도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뇌 위축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나이가 들면서 뇌가 조금씩 줄어드는 건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럼 걱정할 필요 없는 건가요? 지금 당장은 걱정하실 필요 없지만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치매는 아니라고 했지만 완전히 정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이에 따른 변화라고 하니까요. 어머니, 다행이에요. 큰 문제 없다고 하네요. 아들이 위로했어요. 응, 그러게.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정기적으로 검사받으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둘째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나 병원 다녀왔어. 어떻게 나왔어요? 치매는 아니래. 다행이에요. 걱정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나이 들면서 생기는 변화는 있다고 하더라.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죠. 아들이 태연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어요. 결국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며느리한테도 연락을 해야 하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굳이 제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알려줄 테니까요. 그날 저녁에 박할머니가 왔어요. 언니, 병원 다녀왔다며? 응, 다녀왔어. 어떻게 나왔어? 치매는 아니래. 그럼 다행이네. 내가 뭐라고 했어? 언니가 뭐가 이상하냐고. 박할머니가 기뻐했지만 저는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나이 들면서 생기는 변화는 있다고 하더라. 그런 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박할머니 말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병원에서 치매가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제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혹시 깜빡하는 일은 없나? 이상한 말은 안 했나? 모든 행동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신경 쓰고 나니까 더 실수가 늘었어요. 어제는 가스불을 끄는 걸 깜빡했고, 오늘은 열쇠를 어디 뒀는지 한참 찾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원래도 있었는데 제가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신경 쓰니까 더 그런 걸까요?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병원 검사 결과 들었어요. 응? 다행이에요.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래. 어머니, 그래도 평소에 조심하세요. 또 그런 말이었어요. 조심하라는 말. 뭘 조심해? 그냥 건강관리 말이에요. 며느리도 여전히 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치매는 아니라고 했지만 완전히 안심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불편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저를 의심하고 걱정하고 감시하고 있어요. 그날 오후에 시장에 갔어요. 야채를 사려고 했는데 뭘 사려고 왔는지 순간 깜빡했습니다. 한참 서 있다가 겨우 생각해냈어요. 이런 일이 또 생기니까 더 불안해졌어요. 혹시 의사가 잘못 진단한 건 아닐까? 정말로 치매가 시작되고 있는 건 아닐까?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시간이 흘러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별일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항상 불안했어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혹시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했어요. 말을 할 때도 조심스러웠고 행동할 때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위축되었어요. 예전만큼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박할머니가 그런 제 모습을 걱정했어요. 언니,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 그래? 예전에는 활발했댔는데 요즘은 말수도 줄고. 그런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 있었나 봐요. 병원에서 괜찮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말이에요. 언니, 너무 신경 쓰지 마. 의사가 괜찮다고 했잖아. 응, 알겠어.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한번 의심받고 나니까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둘째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놀러 오세요.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한 달 만에 가는 아들 집이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말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주말이 되어 아들 집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할머니! 서준이가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이런 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며느리도 나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예전보다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응? 아이들 보고 싶어서. 많이 기다렸어요. 거실에 앉아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영이가 물었어요. 응? 왜? 좀 조용하신 것 같아서요. 아이까지 그렇게 말하니 당황했어요. 역시 티가 나는구나.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가 좀 피곤해서. 그러세요? 그럼 쉬세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조심스러웠어요. 이전에 했던 말을 또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계속 신경 쓰니까 대화가 부자연스러워졌어요. 며느리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응, 편해. 하지만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모든 말과 행동을 검열하고 있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더 긴장했어요. 혹시 실수할까봐 말수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이 일찍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셨네요. 응? 병원 검사 후에 어떠세요? 몸은 괜찮으시고? 괜찮아. 다행이에요. 걱정 많이 했거든요. 아들도 여전히 걱정하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좀 조용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 예전에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활발하셨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혹시 어디 불편하신 건 아니죠? 또 그런 질문이었어요. 불편한 건 아니냐는 질문. 결국 저를 의심하고 있는 거였어요. 불편한 건 없어. 그럼 다행이에요. 하지만 며느리 표정에서 여전히 걱정이 보였어요. 완전히 안심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갈 시간이 되었어요.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응. 혹시 길에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또 그런 말이었어요. 길에서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면서 생각했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의심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한번 찍힌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집에 도착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에 잘 도착했다. 답장이 곧 왔어요. 다행이에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감사하다는 말이 또 이상했어요. 왜 자꾸 감사하다고 하는 걸까? 혹시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뜻인가?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긴장하느라 너무 피곤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요. 꿈을 꾸었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꿈이었습니다. 엄마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했지만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 깜짝 놀라서 깼어요. 꿈이었지만 너무 생생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지도 몰라요.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제가 이상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의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아침에 일어나서 박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나 좀 이상해. 또 무슨 소리야? 어제 아들 집에 갔는데 며느리가 내가 조용해졌다고 하더라. 그럴 수도 있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하지만 자꾸 걱정스럽게 보는 것 같아. 언니, 너무 신경 쓰지 마. 의사가 괜찮다고 했잖아. 박할머니가 위로해줬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혹시 박할머니도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못하는 건 아닐까. 며칠이 지나고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지. 민수한테 들었는데 지난주에 다녀가셨다면서요? 응. 어떠셨어요? 별일 없었어. 하지만 큰아들 목소리에서 뭔가 확인하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둘째한테서 뭔가 들은 건 아닐까? 어머니, 혹시 요즘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없어. 그럼 다행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아들들이 계속 제 상태를 확인하고 있구나.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말이에요.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제 무엇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어제도 하루를 보냈는데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시장에 갔나? 박할머니를 만났나? 확실하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혹시 정말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 아닐까? 의사가 놓친 초기 증상인 건 아닐까? 박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어제 우리 만났어? 어제? 안 만났는데?
그럼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지? 일주일 전쯤. 일주일 전이었구나. 그럼 어제는 뭘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새로 산 것 같은 야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시장에는 갔나 봐요. 하지만 언제 갔는지 뭘 샀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점점 무서워졌어요. 혹시 정말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의사가 잘못 진단한 건 아닐까? 그날 저녁에 둘째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혹시, 나 요즘 이상해.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그냥 자꾸 깜빡하는 것 같아서.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어떤 걸 깜빡하세요? 어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런 건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에요. 정말? 네, 저도 가끔 그래요. 아들이 위로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에서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응, 그래야지.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자꾸 의심스러운 일들이 생겼거든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냉장고에 같은 야채가 2봉지씩 있었어요. 양파도 2봉지, 당근도 2봉지.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혹시 깜빡하고 또 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큰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민호야, 내가 또 병원에 가봐야 할까?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같은 물건을 2번 산 것 같다고. 어머니, 그런 건 흔한 일이에요. 정말? 저도 가끔 그래요. 집에 있는 걸 까먹고 또 사고. 하지만,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이 달래줬지만 불안했어요. 그날 오후에 박할머니가 왔어요. 언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요즘 자꾸 이상한 일이 생겨. 박할머니한테도 말했어요. 같은 물건을 2번 산 것 같다고. 그런 건 나도 해. 어제도 우유를 2개 샀더라. 정말? 그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박할머니 말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언니 너무 예민해졌어. 예전에는 이런 걸로 걱정 안 했잖아. 박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든 일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한번 의심받고 나니까 모든 게 다르게 보이는 거야. 박할머니가 말했어요. 맞는 것 같아. 언니, 너무 신경 쓰지 마. 의사가 괜찮다고 했으면 괜찮은 거야.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자꾸 제 행동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별일 없이 지냈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혹시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됐어요. 물건을 살 때도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소극적이 되었어요. 예전처럼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어요. 박할머니가 그런 저를 안타까워했어요. 언니, 왜 이렇게 변했어? 뭐가? 예전에는 씩씩했는데 요즘은 왠지 위축되어 보여. 그런가? 응? 뭔가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고 해야 하나.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자신감이 없어진 걸.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고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런 와중에 둘째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 서준이 생일이에요. 아, 그렇구나. 서준이 생일이라니. 가야겠지만 부담스러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텐데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죠?
가족들만 모여서 조용히 할 거예요. 그래? 그럼 갈게. 고마워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걱정이 되었어요. 생일 파티에서 실수하면 안 되는데, 모든 사람이 저를 지켜볼 텐데. 주말이 되었어요. 서준이 생일 파티에 갔습니다. 큰아들 가족도 와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네요. 큰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응, 서준이 생일인데 와야지. 아이들이 신나했어요. 할머니, 할머니. 서준이가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생일이야. 그래, 우리 서준이 생일 축하해. 생일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케이크도 있고 맛있는 음식들도 많았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둘째 며느리가 자리를 권했어요.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서준이가 촛불을 불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이상한 말을 하거나 실수할까봐. 할머니, 케이크 맛있어요? 서준이가 물었어요. 응, 맛있다.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가 뭐예요? 음, 초콜릿 케이크? 아이가 웃었어요. 나도 초콜릿 케이크 좋아해. 이런 대화는 자연스러웠어요. 아이들과 있을 때가 가장 편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과 이야기할 때는 긴장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큰며느리가 물었어요. 그냥 별일 없이 지내지. 건강은 괜찮으시고? 또 그런 질문이었어요. 건강은 괜찮냐는 질문. 결국 제 상태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괜찮아. 다행이에요. 두 며느리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어요. 어머니, 혹시 요즘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둘째 며느리가 물었어요. 불편한 점? 예를 들어, 깜빡하시는 일이 있다거나, 또 그 이야기였어요. 깜빡하는 일이 있냐는 질문. 끝이 없었어요. 별로 그런 건 없어. 그럼 다행이에요. 하지만 며느리들 표정에서 완전히 안심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확인하려는 시선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에 갈 시간이 되었어요.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응.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또 그런 말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면서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의심받으며 살아야 하나? 집에 도착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집에 잘 도착했다. 답장이 왔어요. 다행이에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또 감사하다는 말. 왜 자꾸 감사하다고 할까? 당연한 일인데.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고. 계속 의심받으며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어요. 다음날 아침에 큰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민호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가 정말 이상한 거니? 어머니, 왜 갑자기? 솔직하게 말해줘. 내가 치매에 걸린 것 같니? 큰아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뭐야? 왜 자꾸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걱정되는 거예요. 걱정? 뭐가 걱정돼?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큰아들이 말을 못했어요. 결국 그런 뜻이었어요.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는 뜻. 민호야, 나는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네, 알아요. 그럼 왜 자꾸 확인하려고 해? 확인하는 게 아니라, 뭐야 그럼?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뭘? 어머니가 걱정되는데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시고, 그럼 내 말을 믿어. 믿어요. 하지만 뭐야? 큰아들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결국 믿지 않는다는 얘기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화가 났어요. 자식들이 저를 믿지 않고 있었어요. 의사가 괜찮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말이에요. 오후에 둘째 아들한테도 전화했어요. 민수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너도 형이랑 같은 생각이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말이야. 둘째 아들도 당황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럼 왜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걱정되는 거예요. 큰아들과 똑같은 말이었어요. 나는 멀쩡하다고. 네, 알아요. 그럼 그만 확인하고 의심해. 어머니, 난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목소리가 커졌어요. 네, 물론이죠. 그럼 됐어.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박할머니가 왔어요. 언니, 무슨 일 있었어? 목소리가 울었던 것 같은데.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아들들과 통화한 내용을. 언니, 너무 화내지 마. 하지만 자꾸 의심하잖아. 자식들이 다 그래. 나이 든 부모 걱정하는 거지. 걱정이 아니라 의심이야. 박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예민해진 게 아니라 사실이야. 목소리가 또 커졌어요. 박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왜 이렇게 화를 내? 화낼 만하잖아. 하지만 이렇게 화내면. 뭐? 정말 이상해 보인다는 거야. 박할머니가 할 말을 잃었어요.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걸. 너무 화를 내고 있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언니, 괜찮아. 이해해. 하지만 자신이 없어졌어요. 정말 제가 이상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 며칠이 지났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제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단순히 희미한 게 아니라 아예 기억이 없었어요. 어디 갔는지, 뭘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공백이었습니다. 무서웠어요. 혹시 정말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의사가 놓친 초기 증상인 건 아닐까? 냉장고를 확인해 봤어요. 새로운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시장에는 갔나 봐요. 하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쓰레기통도 봤어요. 영수증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날짜였어요. 분명히 뭔가를 했는데 기억이 없어요. 패닉이 왔어요. 정말 큰일이구나. 의사한테 다시 가봐야겠어요. 큰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민호야, 나 응급실에 가야 할 것 같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제 일이 전혀 기억이 안 나. 뭐라고요? 어제 뭘 했는지 아예 기억이 없어. 큰아들이 놀란 것 같았어요. 어머니, 지금 당장 갈게요. 응, 빨리 와. 아들이 금방 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어제 일이 전혀 기억이 안 나. 정말요? 응? 시장에 간 것 같은데 기억이 없어. 아들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응? 가자. 응급실에 갔어요.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억이 없다고.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오늘 깨달았어요. 의사가 몇 가지 검사를 했어요. 기본적인 질문들, 간단한 인지검사. 대부분 잘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증상은 없으세요?
없어요. 그냥 어제 하루가 통째로 기억이 안 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적 있나요? 최근에 좀 그랬어요. 의사가 아들을 보더니 물었어요. 평소에 어머님 상태는 어떠셨나요? 최근에 좀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예민해지셨다는 게? 자꾸 자신이 이상한지 물어보시고 화도 잘 내시고.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트레스성 일시적 기억 상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심한 스트레스나 불안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기억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치매가 아니라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치매보다는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마음이 놓이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이럴 수도 있나요? 스트레스가 해결되면 대부분 회복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니. 그럼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며 산 건가? 며칠이 지났어요. 어제 일은 조금씩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청소를 한 것 같아요. 다행히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왜 기억이 사라졌을까? 의사 말대로 스트레스 때문일까? 그럼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던 걸까? 박할머니가 병문안을 왔어요.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스트레스 때문이래. 스트레스? 무슨 스트레스? 자식들이 자꾸 의심해서. 박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내가 봐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어. 그래? 응? 요즘 몇 달 동안 계속 불안해했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한번 의심받고 나니까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였어. 그러게. 그러니까 몸이 반응한 거야. 박할머니 말을 들으니 이해가 되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살았던 거예요. 이제라도 마음 편히 가져. 그래야지.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한 번 생긴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에 둘째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그래. 어머니, 저희가 너무 걱정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아들이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 어머니, 앞으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말? 네, 의사가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아들 말이 진심 같았어요. 어머니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저희가 조심할게요. 고맙다. 전화를 끊고 나서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아들들이 이제는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기억 상실 증상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몸도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아들들도 예전보다 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전화할 때도 괜찮으세요? 보다는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의미가 달랐어요. 둘째 며느리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다행이에요. 저희가 너무 걱정을 드린 것 같아서요. 며느리도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괜찮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 이번 주말에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도 될까? 당연히 오셔야죠.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목소리가 예전보다 따뜻했어요. 주말에 아들 집에 갔어요. 이번에는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할머니! 서준이가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팠어요? 아니야, 괜찮아. 정말요? 다행이다. 아이의 순수한 걱정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편안히 앉아 있었어요.
이번에는 모든 말과 행동을 검열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지. 박할머니랑 수다도 떨고. 좋으시겠어요? 응, 외롭지 않아. 며느리가 웃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걱정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런 건 괜찮아. 자식이 부모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어머니가 스트레스 받으실 줄은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뭘? 너무 걱정하지 않을게요. 적당히 걱정해. 아예 안 하면 그것도 서운하잖아. 가족들이 웃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오후에 아이들과 게임을 했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놀 수 있었습니다. 모든 행동을 의심하지 않으니까 훨씬 편했어요. 할머니, 우리 다음에 또 놀아요. 서준이가 말했어요. 그래, 또 놀자. 약속이에요. 저녁이 되어 집에 갈 시간이었어요.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응?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또 그런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어요. 의심이 아니라 진짜 걱정이었어요. 알겠어. 어머니, 오늘 와주셔서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면서 마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부담 없이 보낸 하루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집에 잘 도착했다. 답장이 곧 왔어요. 다행이에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즐거웠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 며칠이 지났어요. 정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제 행동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박할머니도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언니,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그래? 응? 요즘 몇 달 동안 계속 우울해 보였는데,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 다행이야. 그때는 정말 걱정했어. 박할머니와 이야기하는 것도 예전처럼 편해졌어요. 모든 말을 신중하게 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많이 편해졌어. 다행이에요. 민호야, 그동안 고생했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어머니, 저희도 미안해요. 이제 다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구나. 하지만 이제 지나갔어요. 며칠 후에 둘째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수진아. 어머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며느리가 사과하고 있었어요. 뭐가? 어머니를 의심한 것 같아서요. 괜찮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가 스트레스 받으실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그런 일이 있을 줄.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고맙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이제 완전히 예전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가끔 깜빡하는 일이 있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이 들면 당연한 일이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일이고요. 시장에서 같은 물건을 2번 사는 일도 있었지만 웃고 넘겼어요. 또 깜빡했네. 그냥 그런 일이었어요. 박할머니와 만날 때도 편했어요. 언니, 정말 많이 좋아졌어. 응,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때는 정말 힘들어 보였어. 한번 의심받고 나니까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이더라. 그러게. 마음의 병이었던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었어요. 아들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했어요. 전화할 때도 괜찮으세요? 대신 뭐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둘째 아들 집에도 자주 갔어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며느리도 편하게 대했어요. 어머니 또 오셨네요. 아이들 보고 싶어서. 언제든지 오세요.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즐거웠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놀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렇게 자주 와요? 서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너희들 보고 싶어서. 나도 할머니 보고 싶어. 이런 대화가 가장 행복했어요.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호야. 무슨 일로? 그냥 안부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들이 혼자 온 건 오랜만이었어요. 차 한잔 할래? 네, 좋아요.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래? 네, 예전 어머니 같아요. 어떤 면에서 밝고 활기차고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아들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저희가 너무 걱정을 많이 했나 봐요. 자식이 부모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지. 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줄은 나도 몰랐어. 내가 그렇게 예민했는지. 아들과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서로 오해했던 부분들도 풀렸고요.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래야지. 어머니가 편하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고맙다. 아들이 돌아간 후에 마음이 따뜻했어요. 가족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박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오늘 큰아들이 왔었어. 그래? 무슨 일로? 그냥 안부 인사하러? 좋겠다. 아들이 찾아오고. 응, 오랜만에 편하게 이야기했어. 이제 정말 다 괜찮아진 것 같네. 그런 것 같아. 정말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 일이 있었던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가끔 그때 일을 되돌아볼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구나 하고, 하지만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정말 예민했지. 박할머니한테 말하면 웃었어요. 그러게, 언니가 왜 그렇게 변했나 싶었어. 한번 의심받고 나니까 모든 게 다르게 보이더라. 이제는 괜찮지? 완전히 괜찮아. 아들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편하게 지내요. 며느리들과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그 일을 겪고 나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어머니, 그때 일 정말 미안했어요. 둘째 며느리가 가끔 말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정말 괜찮다.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어. 뭘 배우셨어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살았다는 걸. 며느리가 웃었어요. 손주들과의 시간도 더 소중해졌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놀 수 있으니까 더 즐거웠어요. 할머니는 왜 이렇게 재밌어졌어요? 서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재밌어졌나? 네, 전에는 좀 조용했는데 아이도 변화를 알아차렸나 봐요. 할머니가 기분이 좋아서 그래. 왜 기분이 좋아요? 우리 서준이 때문이지. 아이가 웃었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정기검진 연락이 왔어요. 6개월 전에 받으라고 했던 그 검사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괜찮은데 굳이 받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받아보기로 했어요. 큰아들이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혼자 갈 수 있어. 그래도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6개월 전과 같은 검사들이었습니다. 의사가 결과를 설명해 줬어요. 이전 검사와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괜찮다는 건가요? 네, 정상 범위입니다. 다행이에요. 아들이 안도했어요. 다음 검사는 1년 후에 받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괜찮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게. 걱정할 필요 없었네. 하지만 정기검진은 계속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집에 돌아와서 다른 가족들에게도 연락했어요. 모두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박할머니도 기뻐했어요. 언니, 정말 다행이야. 응, 이제 진짜 안심이야. 처음부터 괜찮다고 했잖아. 그래도 확인해 보니까 마음이 놓여. 정말 모든 게 해결된 것 같았어요. 며칠 후에 둘째 아들 집에 갔어요. 검사 결과도 알려주고 아이들도 보고 싶어서였어요. 할머니,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니,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정상이래. 정말요? 다행이에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안심이에요. 그러게,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어. 아들도 들어와서 기뻐했어요.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응, 이제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어. 온 가족이 안심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동안 모두가 걱정했구나 싶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뭐가? 6개월 전에는 그렇게 걱정했다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괜찮으시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이었나 봐. 정말 마음의 병이었던 거네요. 맞아. 한번 의심받고 나니까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였어. 저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나 봐요. 그런 건 아니야. 자식이 부모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줄은 나도 몰랐어.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동안을 정리해 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의심받고, 스트레스 받고, 기억까지 잃어버리고. 하지만 이제는 다 괜찮아졌어요. 가족 관계도 더 좋아졌고, 제 마음도 편해졌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나이 든다는 건 이런 일도 겪는 거구나. 자식들의 걱정, 자신의 불안. 하지만 이겨낼 수 있었어요. 가족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며칠 후에 박할머니와 산책을 했어요. 언니, 정말 많이 변했어. 어떻게? 예전보다 더 당당해 보여. 그래? 응, 뭔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어려운 일을 겪고 나니까 오히려 강해진 것 같았어요. 이제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런 마음이 좋아. 박할머니와 이야기하면서 깨달았어요. 나이 든다고 해서 무조건 약해지는 건 아니구나. 때로는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그래? 좋아.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요. 그럼 더 좋지. 주말에 큰아들 집에 갔어요. 둘째 가족도 와 있었어요. 온 가족이 모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모두가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했어요. 이런 시간이 가장 소중하구나 싶었어요. 6개월이 더 지났어요. 이제 그 일이 있었던 지 한 년이 넘었습니다. 완전히 과거의 일이 되었어요. 요즘은 정말 편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 깜빡하는 일이 있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또 깜빡했네 하고 웃고 넘겨요. 아들들도 자연스럽게 대해요. 과도하게 걱정하지도 무관심하지도 않아요. 적당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줘요. 며느리들과의 관계도 좋아요. 오히려 그 일을 겪고 나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손주들과의 시간은 여전히 가장 행복해요. 아이들과 있을 때만큼은 나이를 잊어버려요. 할머니는 정말 재밌어요. 서준이가 말해요. 왜? 그냥 재밌어요. 할머니랑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가장 보람 있어요. 박할머니와도 여전히 좋은 친구예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웃어요. 언니, 그때 일 생각해봐. 가끔 박할머니가 말해요.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이겨냈잖아. 그래, 다행이야. 언니가 강해서 가능했던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이겨냈으니까요. 지금은 매일이 평화로워요. 특별한 일은 없지만 그게 더 좋아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요. 햇살이 들어오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요. 시장에 가서 장을 봐요. 가끔 깜빡하고 같은 물건을 2번 사기도 하지만 이제는 웃어 넘겨요. 또 깜빡했네. 나이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 일이에요. 박할머니와 만나서 수다를 떨어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자식들 이야기도 나눠요.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언니, 요즘 정말 밝아 보여. 박할머니가 자주 말해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 뭐가 그렇게 좋아? 그냥 살아있다는 게. 박할머니가 웃어요. 정말 그래요.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요. 둘째 아들 집에는 2주에 한 번씩 가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가족이니까요. 할머니 또 왔어요. 아이들이 반겨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며느리도 자연스럽게 대해줘요.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정말 편하게 있을 수 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아이들과 게임을 해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워요. 이런 순간들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요. 집에 돌아올 때도 마음이 따뜻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큰아들도 가끔 찾아와요. 혼자 오기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오기도 해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좋아. 매일매일이 좋아. 다행이에요. 너희들이 건강하니까 더 좋지. 아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도 소중해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아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하루를 되돌아봐요. 오늘은 뭘 했나? 누구를 만났나? 무슨 일이 있었나? 대부분 평범한 일들이지만 그게 좋아요. 가끔 1년 전 일이 떠올라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구나. 하지만 이겨냈어요. 혼자서 이겨낸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비록 서로 오해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사랑으로 극복했어요. 이제는 확신해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무조건 불행한 건 아니라는 걸. 건강하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으면 충분해요. 때로는 깜빡하는 일도 있고 실수도 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나이 드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행복한 노년의 비결인 것 같아요.
오늘도 창문을 열어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와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아침을 먹고 나서 박할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요. 언니, 오늘 날씨가 좋네. 그러게. 산책하기 좋은 날씨야. 나중에 같이 나갈까? 좋지. 이런 평범한 대화가 좋아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 소중해요. 점심 후에 박할머니와 공원을 걸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모두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예요. 언니, 우리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박할머니가 말해요. 그래? 응.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크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불평할 게 없어요. 언니, 그때 일 생각하면 신기해. 뭐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언니가 이렇게 밝아지다니. 사람은 변하는 거야. 맞아. 나이 들어서도 변할 수 있어. 그래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변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봐요. 뉴스를 보다가 드라마도 봐요. 혼자 있는 시간도 외롭지 않아요. 핸드폰을 들여다봐요. 아들들한테서 온 사진들이 있어요. 손주들 사진, 가족 사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우리 서준이 많이 컸네. 혼자 중얼거려요. 서영이도 더 예뻐졌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기뻐요. 할머니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감사한 마음으로. 때로는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나이가 더 들면서 몸이 불편해질 수도 있고.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1년 전에 그 일을 이겨냈으니까요.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가족들이 있고, 친구가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나이 든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더 지혜로워지고, 더 여유로워지고, 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름다운 노년이에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도 감사할 거예요. 매일매일이 선물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가족들과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